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7월 둘째 주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야, 요즘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더운데, 이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할타 소장 유튜브 쭉 한번 보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어떠신지, 뭐 제 유튜브 본다고 미래가 설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 보면서 이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감히 제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소식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의외로 요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 할타 소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상담 오신 분들도 WDPD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 2020년부터 5년 차입니다. 유튜브 한 지 5년 차고, 제가 할타 소장이라는 채널을 독립해서 만들어서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구독자 뭐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 멤버십이냐, 무슨 멤버십 회원만 상담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질문과 약간의 컴플레인이 많은데, 저는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했고 의외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무료로 상담을 했는데 정말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못할 정도로 상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또 유튜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자, 멤버십을 만들어서 상담을 많이 줄이고, 그 줄인 시간을 이렇게 유튜브를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멤버십 회원만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지지난주에 첫 번째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계속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말씀드릴 게, 저희 할타 소장 채널은 뭐 여든 야든 정치색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비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이 정부를 싫어하냐 좋아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을, 저희 할타 소장 채널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내가 뭐 이 당을 지지하고 이 당을 지지하든 그런 거는 별개로 그냥 부동산만큼은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뭐 대화 형식의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며 답변을 하고 그런 형식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뭘 떠올렸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호주머니에 대책 많다, 그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정부가 세금으로 뭐 집값을 안 잡겠다, 과거처럼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집값이 오르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규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규제 많다, 계속 규제하겠다, 호주머니에 규제 많이 들어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규제를 했듯이, 이번 정부도 집값이 오르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부도 규제를 하면서 과거와는 다르다 이야기 분명히 말할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뭐 정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촘촘하게, 더 강력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집값이 잡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규제를 할 건데, 그것도 과거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규제만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는 이유가, 뭐 규제를 한다, 세금을 대폭 올린다, 보유세를 올린다, 양도세를 올린다, 그러면 이게 결국 물량이 잠기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오르고 하는 거죠. 부동산,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심리입니다. 심리. 규제가 발표됐다, 뭐가 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이다, 와 이제 앞으로 집 못 사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너도 나도 막 뛰어듭니다. 그러면 계속 오르거든요. 오르고 하니까 야, 더 빨리 사야 되겠다,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몰리고, 그런 심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 물량이 쏟아진다더라, 정부에서 몇백만 원 건설을 한다더라, 그래 짓고 있다,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막 집을 서로 막 팔려고 하면 다시 집값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입니다. 그런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죠. 그런데 대출 규제가 왜 집값을 못 잡냐? 이 대출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거든요. 집을 제발 사지 마라,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제발 지금 사지 마라, 뭐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몇 달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집값이 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해버리면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이주비 이런 것도 지금 다 막았다 하거든요. 이주비도 막고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고, 이런 거를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 물량이 엄청 많이 생기겠구나 인식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주비나 이런 걸 막아버리면 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안 합니다. 나중에 이거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주비가 대출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집값이 스물스물 올라간다,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겠다, 그런 대책들이 과거에도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 순간적으로 수요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잠시 주춤합니다.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 자금을 금융으로, 주식으로 좀 흘려보내겠다,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배당 이런 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식을 투자함으로 해서 배당 소득도 안정적으로 나와서 이걸로 생활한다든지 노후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런 선진국도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배당받아서 생활하고 또 주식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이걸 투자를 많이 함으로 해서 기업에 또 돈이 흘러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부동산만 사고 팔고 부동산만 계속 투자했던 사람이 금융적으로 혜택을 더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주식 투자로 돌릴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죠. 그런데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만 계속했던 익숙한 그런 분들이 과연 주식으로 돈을 흘려보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쪽으로 돈줄을 막으면 서울, 강남 이거 사지 마라라고 돈줄을 막으면 결국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돼 있다 얘기를 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뭐 강북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저 경기도로 뭐 돈이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지방으로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의견에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들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제가 절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그냥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부동산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할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생각하시면 꾸준히 제 채널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소식, 구역별로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안 5구역 소식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덥고 무더위고 하니까 다들 휴가 가셨나? 구역별로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식은 아닌데 참고할 게 있어서 광안 5구역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8월 2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안 5구역 제가 뭐 광안리 재개발 임장도 다녀왔고 입지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광안 5구역이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 5구역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광안 5구역입니다. 여기 있는 게 광안 5구역인데 광안 5구역은 광안리 재개발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지 않겠냐 할 정도로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역세권이죠. 광안역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조품하다. 역세권에 조품하에 대단지에 그리고 바닷가도 가깝다 해서 굉장히 입지가 좋고 플러스로 또 다 평지입니다. 여기가 광안리 쪽은 거의 평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냐 하는 입지입니다. 무슨 소식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8월 23일에 한다. 그 소식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8월 23일 날 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바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부수 작업들이 있거든요.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조합 설립을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창립총회를 했다 하면 한 2달 뒤 정도에 조합 설립이 딱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합 설립이 딱 됐다 하면 다물권자들은 입주권이 다 날아가거든요. 한 개 빼고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로는 세대당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원룸 전체 호실별로 다 들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합 설립이 딱 됐다 하면 입주권 한 개 빼고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에 부지런히 막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기가 언제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게 이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가 8월 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도 10월 말 정도에 조합 설립이 되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큰 소식은 아닌데 광안 5구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금사 6구역 소식입니다. 예, 서금사 5구역, 그 다음에 뭐 부곡 2구역, 그 다음에 서금사 A구역. 그 인근에 이런 구역에 이어서 서금사 6구역도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계략적인 분양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84타입 기준으로 보면 6억 2천입니다. 예,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고 일반 분양가는 지금 현재 예정한 게 8억입니다. 7억 9,900 일반 분양가를 매겼고 추정 비례율은 11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분양가도 물론 바뀔 거고 비례율도 물론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추정이거든요. 공사비도 나중에 착공 직전에 본계약을 하거든요. 본계약하기 전에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합니다. 그때 진짜 공사비를 협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도 바뀔 거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그 다음에 이주, 철거, 그 다음에 분양이거든요. 이 시간이 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상도 변할 거고 많은 게 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예측을 해놨지만 나중에 일반 분양가 바뀌겠죠. 당연히 공사비도 바뀌고 분양가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율도 바뀐다.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억 1,200입니다. 6억 1,200인데 비교를 하자면 부곡 2구역 조합원 분양가 발표됐을 때 84A 타입이 5억 9,300, B 타입이 6억 400 해서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비슷하게 조합원 분양가가 설정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 분양가가 84 타입도 다 6억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는데 혹자는 요즘은 조분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합원 분양가가 뭐 3억대, 4억대 막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분가가 거의 뭐 6억 이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이제 메리트 없다. 재개발 투자 이제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물가가 계속 바뀌죠. 짜장면 값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세상은 바뀌고 있다. 재개발 투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고 물론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지만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다고 해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도 주간 부산부동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구역별로 소식이 많이 없어서 크게 많이 전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풍성한 그런 소식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